써시고 95쪽입니다. 95쪽 문제. 오늘 못 끝내요. 문제 파시면은 이게 뭐냐? 생명과학 절반까지는 다 했고요. 아마 요반은 생명과학은 다다음 주, 아마 다 14일, 21일쯤 기출비를 쭉 할 건데 생명과학은 좀 빠르게 갈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고 생명과학은 앞으로 뭐 쉬운 내용 없으니까 전문 나풀을 했고 화학 같은 경우는 앞에 그 화학 기술 발전 그건 알아서 푸시기 하려고 했고 자 95쪽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외울 거 많거든요. 일단 좀 필기나 밑줄 잘 꺼 놓으시고요. 계속 보면서 외우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군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생태계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포부터 생명 시스템 끝까지 얘기할게요. 세포부터 생태계. 일단 우리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세포라고 했고요. 이 세포가 비슷한 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고 이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개체를 이룹니다. 됐나요? 통합과학으로 좀 얘기하자면 통합과 1에서는 개체까지만 봐요. 근데 통합과학이 다른 생명과학 앞부분 들어오면서 이 개체가 모여서 같은 종의 개체에 모인 개체군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더라. 아니 이 군집의 환경 비생물 요인이 합쳐져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더라. 앞부분 복수 좀 할게요. 각각의 관계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포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 조직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 자, 우리 앞쪽에서는요, 요 바로 군집 바로 앞에서는요, 개체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갔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어쩌고. 자 이제 군집 얘기할 건데, 자 군집을요 그냥 정의만 한번 적을게요. 군집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여기 적혀있나? 안 적혀있네. 앞에 군집을 설명했었어가지고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개체군의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쪽에서 먹이드물, 먹이사슬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동물에 대해서 동물 개체군에 대해서는 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식물 개체군도 존재하겠지.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일단 군집부터 봅시다. 이번 군집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집의 특성은요. 군집의 특성은요. 우리가 크게 뭐 동물 군집, 식물 군집을 얘기하는데 군집의 특성은요. 주로 식물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앞쪽에서 뭔 얘기했냐면요.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 생물이라고 그랬고 동물의 경우에는 그 식물이 만들어낸 유기물에 따라서 먹이를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군집 자체의 특성은요. 주로 식물이 결정하더라. 그럼 식물이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그 군집이 또 바뀔 수도 있겠네. 첫 번째 종류와 분포부터 볼게요. 종류와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부터 볼게요. 종류와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우리 군집의 종류는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크게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으로 구분한다. 그 환경에 따라서 육상이랑 육지 그다음에 수생 군집으로 구분하더라. 자, 첫 번째 육상 군집부터 보겠습니다. 한자적 풀이 안 줘도 되지? 육지에 살고 있는
육상문집은 기온과 강수량 등의 환경의 차이로 산림, 초원, 사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더라. 육상문집에는 삼림, 둘 다 미음과 칭이에요. 빽빽할 삼자에 수풀림자예요. 나중에 5번 쓰면 되죠. 한자 알아요? 오. 저는 수풀림이 들어가는데. 수풀림은 너무 잘 알? 아, 알면 되구나. 삼지구에 하나 있어요. 거기 맞았어. 알았어요? 초원, 사막. 우리 나눠져 있다. 딱 봤을 때 사막, 초원, 산림, 강수량 차이입니다. 우리 통합각 2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막은 더운 지역, 건조한 지역. 건조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산림이랑 숫자 쓸 건데. 산림, 호박 아니다. 맛있겠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산림은 강수량이 많다. 그다음에 식물이 자라기에 적당한 기온 뭐 이런 거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목본과 초본이 나와 있는데 목본은요 나무 목자 써서 나무, 초본은 풀 조자 써서 풀. 나무도 잘 자라 있고 풀도 잘 자라 있다. 산림. 첫 번째 강수량이 가장 많고 산림, 초원, 사막 비교했을 때 산림에서의 강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와 목본, 풀, 초본이 잘 자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일단 나무와 풀, 다른 종이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뒤에서 얘기하는 건데 목본이 나무가 산림 대표 너네가 어떤 숲을 봤을 때 뭐 산수생각하면 눈에 바로 보이는 게 바닥에 자라는 풀이 아니라 나무가 잘 보이잖아. 그래서 딱 봤을 때 나무가 그 군집을 대표하더라. 자, 그다음에 요 예시로는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열대우림, 온내림, 북부 침엽수림 이렇게 있는데 얘는요 위도에 따라서입니다. 목본 초본이 이루어져 있고요. 말 그대로 열대 지방에서 형성된 산림, 열대 지방 비만이잖아. 열대우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 좀 체크해 볼래? 열대우림에서 잘 자란 나무 상록 화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상풀 녹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온대지방, 중위도 지역에 온대지방에 있는 온대림. 온대림은 주로 우리 왜 가을 되면 나무 이파리 떨어지잖아. 낙엽 화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방에 너무 극지방에서 나무 못 자라요. 그래서 북부 침엽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부 침엽수리. 여기는 뭐 한대지만 적혀 있는데 침엽수. 자, 열대우림, 상록 화렵수, 온내림, 낙엽 화렵수, 북부 침엽수림, 침엽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잘 못 외워요. 다음에 오면 천천히요. 자, 또 산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잠깐 다음 두 번째, 초원. 초원 지역은요 강수량이 산림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비 많이 안 오니까 나무까지는 못 자라더라. 그래서 산림보다는 강수량이 좀 적다. 강수량이 적고, 자 읽어보시면은 비가 잘 안 오니까 나무가 자랄 정도의 비가 잘 못 오니까 말 그대로 초원,
초본이 주로 서식합니다. 초본이 그 군집을 이루고 있더라. 아니 뭐 열대 초원에서는 간혹 뭐 나무가 자라긴 한다. 이런 거 정도. 자, 그 다음에 예시로는 열대 지방이 형성된 초원, 열대 초원, 온대 지방의 온대 초원. 열대 초원, 온대 초원. 약간 토막사에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초원, 산미. 이거 툰드라 나와요. 툰드라 통사에 나오나요? 그럼 통사 때도 쌤 여러 분 들어오신 거야? 네. 몇 분 들어오셨어? 쌤은 지리, 정치, 윤리, 윤리, 일반 사회. 저희 내분이었어요. 야, 그러면 사회과학만 하는 데로 쌤을 7명, 8명 보신 거야? 이야, 쌤 이름은 못 외우겠다. 자, 삼림, 초원 얘기했고요. 초원이니까 내가 풀떼기만 보일 테니까 초원이 대표하더라. 자, 그다음에 비가 가장 나오는 건조한 사막입니다. 강수량이 엄청 적어요.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통합과학에서 얘기했으니까. 강수량이 매우 적다. 매우 적어서 건조하다. 식물이 자라기는 어렵다. 보통 그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동물과 식물 사이에서 선인장이라든지 동물의 경우는 낙타라든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두 번째 줄. 생물의 특성 중에서 뭐에 해당돼요? 적응과 진화. 물질에서요?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미안하다. 이주제 보겠어요. 자, 사막이 있고요. 사막은 건조한 지역. 비가 많아서 건조하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통합적으로 내용이고요. 자, 여기 따라서 또 뭐가 나오냐? 또 열대 지방이 형성된 열대 사막, 온대 지방이 형성된 온대 사막. 그다음에 이건 이름 좀 기억합시다. 한대 지방과 극지방이 형성된 툰드라. 열대, 온대, 그다음에 툰드라. 몽골 사막이 있고,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등등등등 이것저것 됐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다 육상문제. 자, 두 번째. 요거는 그냥 박아볼게요. 수생문제. 말 그대로 물에서 형성된, 물속에서 형성된 수생문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지구의 수권은 크게 해수와 담수로 나눈다 그랬잖아. 해수, 바닷물, 담수,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 보면은 물속 생활에 적응한 대체로 이루어지며 강, 하천, 호수에 형성되는 담수 군집과 그다음에 바다에서 형성되는 해수 군집. 수생 군집은 연구 종목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지금 본 거는 첫 번째 이게 육상군집, 수생군집으로 나눈 거는요. 그 서식 환경에 따라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바로 이번에 군집의 생태 분포, 이 분포를 볼 건데 얘는 뭐냐면 우리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 위도별로 또는 분포를 볼 건데 위도별로 좀 같은 위도에서 좀 비슷한 형태의 군집이 있을 거고 또 어느 지역에서 높이에 따른 분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포를 볼게요. 여기 생태 분포라고 나와있는데 읽어볼게요. 군집의 생태 분포는 기온이나 강수량 등 환경 요인의 영향에 따라 생성된 생물 군집의 분포이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수평 분포 나와 있는데
우리 지구 생각하면은 수평이면 이 방향 아니야? 같은 위도에서 어떤 분집이 나타나냐 이걸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수평 분법. 수평 분법은 위도에 따른 같은 위도에 있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 다시 체크합시다.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먼저 볼게요. 수평 분법. 자, 지금 보시면은 방구로 나와 있네. 이거는 적도라고 하고 저기도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도. 일단 어떻게 저위도 지역에서는 보니까 보이는 게 일단 강수량 많이 아니지 고위도 저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봤던 산림, 초원, 사막 다 따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산림 먼저 생각해 볼게. 산림부터 열대우림, 그다음에 낙엽수림, 침엽수림 나왔어. 그럼 열대우림 저위도 지방에 형성돼 있겠네. 열대우림.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낙엽수림. 왜 아까 우리 탐림했을 때 온대림, 북부 침엽수림 얘기했잖아. 여기다가 일단 낙엽수림. 그 다음에 올라가서 침엽수림. 산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아까 지금 육상원진 얘기할 때 초원 얘기했어. 초원 보면은 저위도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열대 초원이 형성될 거고요. 또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온대 초원. 다음에 사막 볼게요. 사막의 경우에는 열대 지방이 형성된 열대 사막. 다음에 온대 사막 나와 있지. 다음에 침엽수를 차지하고 고위도. 마지막에 툰드라.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아까 육성분진 얘기할 때 뭐 초원 이해했으면은 열대 초원, 온대 초원. 생각해보면 열대 초원은 그래도 온대 초원보다는 저위도 지역이 형성돼 있겠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수평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로 그림 밑에 보시면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게 되는 일단 기온이 낮아지잖아.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순은 열대우림, 온대림, 낙엽수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대우림, 낙엽수림, 그다음에 침엽수림 나타나더라.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사막 아까 산림, 초원, 사막 나눈 거는 강수량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강수량 나와있지. 얘들아 위도가 높아진다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강수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에서가 강수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초원, 그 다음에 사막. 자, 이게 수평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산림을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느 지역을 탁 찍었어. 여기 뭐 한라산 제주도 나와 있는데 어느 낙엽수를 보니까 다 똑같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의 여러 개체군의 나무가 이루어져 있어.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잖아. 두 번째 수직분포. 한 지역 내에서도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로 수직적으로 낮은 지역, 높은 지역 수직적으로 다른 군집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수직분포. 여기 예시가 한라산 나왔는데 볼게요. 북쪽 남쪽으로 좀 생각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도가 높아지면은 기온이 낮아져요. 자, 아래쪽부터. 아래쪽은 기온이 좀 높다 보니까 상로 화력수. 대가 왜 붙었냐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좀 이처럼 길게 나와 있다 해가지고 상으로 화력수림 대. 위쪽으로 할수록 낙엽. 그다음에 침엽. 그다음에 관목. 관목이라는 키 작은 애들 관목이라고 얘기해요. 관목. 큰 애들을 교목이라고 해요. 뒤에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지금 바로 모델군을 하더라도 요건 없죠.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른 강수량 그 다음에 기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수직 분포의 경우에는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 밑에 줄.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질 테니 화력수림, 침엽수림, 관목. 화력수, 침엽수, 관목. 자, 두 번째 갑시다. 이제 군집에 어떤 군집 안에서 이 군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번 구조를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먹이사슬과 먹이그물. 주로 동물로 얘기하는 거겠지. 주로 동물, 당연히 식물이 끼겨 있어요. 1차 소비자들 식물 먹겠지.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놓고는 자세히 설명하겠지. 여기 사슬과 금을 보시면은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들은 먹이 관계에 따라 먹이 사슬을 형성하며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먹이금을 형성한다. 통합결에서 봤었고요. 볼게요.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를 이루는 개체군이 다양할수록 복잡한 먹이금물이 형성되어서 우리 앞쪽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여기는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끝나요? 먹이금물이 복잡할수록 어쩌고 끝나요? 예를 들어서 복잡할수록 어느 한 종이 가지고 이를 대체할 생물이 있다. 이런 거 얘기했었고. 두 번째로 처음 보는 게 삼림. 외워볼게요. 삼림과 같이 많은 개체군으로 구성된 문제. 그러니까 숲 안에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서식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걔네들은요 빛의 세기나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있는 애들은 햇빛이 많이 도달해 못해. 밑에 있는 애들은 잘 못해요. 왜? 위쪽 애들 가려버리거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좀 빛이 좀 적게 들어와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겠네. 적은 양의 빛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 결론은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각 식물들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더라. 왜? 햇빛 가지고 뭐 하는데? 광합성. 미안해요? 아니? 안 미안해. 왜요? 다시 뒤지겠죠 이거?
자 이제 왼쪽 그래프는 그냥 쉬워요.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는 감소해요.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는 감소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키 작은 애, 좀 큰 애, 좀 더 큰 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지면에 땅에 나무가 자라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나무 뿌리도 있을 거고, 뿌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풀떼기 자라고 나무도 자랄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장 밑에 땅지자예요. 땅 속에 있는 층, 지중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중층에는 부식질이 많고 뭐 괜찮고 그냥 쓰지 말고요. 지중층에는 뭐 세균 왜 그거 기억나? 콩가심 아니 우리 질소 고정 얘기할 때 질소 고정 세균 두 개 기억나요? 아조토박터 그다음에 뿌리옥 세균 뿌리옥 세균 그 세균을 또 균류 곰팡이 얼마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두더지, 지렁이 등등등 땅속에 사는 생물. 왜 그런 얘기잖아요? 땅속에 지렁이가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영양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 왜 우리 땅속 말고 이 표면 쪽에 이끼 자라 있잖아. 본 적 있어요? 좀 습한 땅 보시면 이끼 자라 있잖아. 이끼를 선태식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층을 선태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선태층은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존재하는 층으로 이 낙엽이 좀 초점적이보다는 뭐 지표층이라고 한다. 생산자인 이끼류 이끼도 식물입니다. 이끼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균류 이 균 세균 아니다. 우리 균계 배웠잖아 중학생 때. 버섯, 곰팡이나 균류 일부 곤충들 등등등 있고요. 자, 이제 그 위에부터 이제 풀이 자라요. 초본층. 그냥 위로 올라갈수록 키 큰 애들 잡으면 돼요. 키 큰 애들. 초본층이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큰 나무치고는 작은데 풀보다는 큰 관목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목 앞에서 얘기하잖아. 과목 네 할 때 그 과목. 그 다음에 큰 애를 교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목과 교목 그 사이 아교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교목층, 교목층. 아무 나누다 보니까 목본이다 보니까 뭐 밑에 있는 애들보다는 광합성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더 좀 할 수 있을 거고. 우리 나무에 있는 새들도 살잖아요. 곤충도 살고요. 등등등. 요 순서가 나오면 그만, 안 나오면 그만 이거라 가지고. 그 땅 속에 지중층. 그 위에 이끼 깔려 있어요. 선태층. 거기 풀떼기 자라 있어요. 초본층. 그다음 키 작은 나무 관목. 이보다 조금 더 커요. 더 커요. 아교목. 제일 커요. 교목. 다시 한번 할까? 언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아파?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아니지, 아프면 환자지. 땅 속에 지중층, 그 위에 이끼 자라 있어요. 선태층. 거기에 풀떼기 자라 있어요. 초본층. 그다음에 키가 좀 작은 나무, 관목층. 좀 더 커요. 아교목층. 제일 커요. 교목층. 아이고 힘 아파라. 숨 아파라. 숨 차라. 자, 그러면은 지금은 좀 식물 위주로 봤는데, 식물 군집 위주로 봤는데, 식물을 봤는데, 당연히 동물도 있겠지. 좀 섞어서 가볼게요. 자, 이런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을 뭐 한종 한개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얘가 이 군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에 따라서 얘는 우선종이야, 얘는 핵심종이야, 얘는 지표종이야, 얘는 희소종이야 얘기할 수 있다고. 너무 텐션 먹는다? 잠깐 낮추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우선종이에요. 읽어볼게요.
개체 수가 가장 많거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뒤에 가서 반영법 뭐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어제구나. 가장 많고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집단 군집을 대표할 수 있더라. 우리 개체수, 우리 특정 면적에 사는 개체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체군의 특정 면적에 서식하고 있는 개체의 수. 면적분의 개체수. 밀도라고 얘기하고요. 밀도. 개체군 밀도. 그다음에 얘가 그 면적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얼마나 덮고 있냐, 피도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뒤에서 얘기할 빈도도 있어요. 밀도, 피도, 빈도. 피도예요. 그 껍데기를 피라고 왜 피라고 하잖아요. 그 피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덮고 있냐. 그래서 피도라고 하는. 두 번째 핵심종 볼게요. 핵심종이란 이렇게 그 군집을 대표하는 우정종은 아니지만 그 군집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 그래서 얘네들이 몇 마리 없지만 얘네가 사라지면 그 군집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제가 할게요. 대부분 상위 포식자예요. 먹이 사슬에서 좀 위쪽에 있는 애들. 그다음에 세 번째 지표종. 식물 같은 경우,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 여기서만 사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에서만 서식을 합니다. 얘네가 왜 중요하면 얘가 나왔다? 뭐 이런 환경이다, 저런 환경이다. 환경 모니터링할 수 있고 변화 예측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영향을 주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 1급수, 2급수 해가지고 1급수에 가재 살고 뭐 그런 느낌. 다음에 희소종. 희소하다, 양 적다, 희귀하게 나오는 애들아. 볼게요. 비버가 내 별명 비버인데 다뤄가지고 그렇대요. 핵심종이네. 비버가 핵심종인데 왜 그러냐면 위에 있어요. 얘네가 핵심종이 비버가 하천에 댐을 쌓아서 습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습지를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누가 살겠지. 또 여기 나온 게 뭐야? 비버, 수달, 군진들 먹여내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정도? 비버, 수달. 그래서 뭐 불가사리도 나와 있긴 하네. 그다음에 지의류, 지표종입니다. 지의류는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얘가요, 우리 요 바로 뒤에서 1200오거든요. 1200오는데 바로 페이지 있긴 한데 개척자라고만 적어놓을게요. 뒤에 있어요. 바로 페이지에 있어요. 자, 보니까 지의류는 이산화황 농도가 높은 곳에서 산다. 그러면은 지의류가 있다면은 거기 이산화황 농도가 좀 높겠구나를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 청개구리, 뭐 에델바이스 어때요? 청개구리들라고 하면 상처받겠지. 너희가 반대로 하진 않구나. 지금까지는 약간 주입식,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느낌으로 나와. 밑 빠진 독, 물 붓긴 느낌으로 나와. 미안하다. 좀 기억해라. 어쩔 수 없다. 뭐야, 오늘 방송법 할 수 있겠는데?
야를. 야를. 오야 근데 좀 빨리 끝나. 오. 이거 이마 이러고 있네. 앞쪽까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외워 주셔야 되고요. 천이 잠깐만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쉴게요. 아유. 그래도 이 가방 싸가지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보람차게 듣고 가야지 이것들아. 그러니까 어떤 군집이 있어요. 근데 이 군집이 100년 받는 1000년, 100년 1000년 받는 계속 그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군집이 좀 바뀌더라. 그 현상 자체를 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집의 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변하는 현상 그 자체를 천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거 좀 구분만 좀 해놓을게요. 천이는요 크게 1차 천이랑 2차 천으로 구분지을 수 있어요. 1차랑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1차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백지에서. 근데 2차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할까? 여기는 생물 없었던 곳. 생물 S. 다음에 1차 천이를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건성천이, 습성천이. 건성 말 그대로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되는 천이 대충 한다는 게 아니고, 습성은 습한 지역. 여기 보면은 호수나 연못 같은 거 습한 곳에서 시작된다. 그다음에 2차 천은 뭐냐면요. 산불이 났어. 그러면 왜 산불 나면 거의 다 사라져. 그리고 다시 뭔가 자라나는데 산불 난 이후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물은 살고 있지 않냐? 아예 백지는 아니잖아. 뭐 산불, 자연재해, 뭐 용암 등등등으로 한 번에 갈아엎어졌어요. 원래 있었던 군집에서. 그리고 갈아엎어지고 다시 나온. 그리고 2차 천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물어보자. 1차 천이랑 2차 천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둘 다 끝은 있거든요. 누가 빨리 도달할까? 2차가 맞지. 왜? 백지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F용 장사 백지 줘놓고 자 이때까지 배운 거 백지 복습해봐. 근데 이거랑 내가 F용지에 빈칸 뽕뽕뽕뽕 뚫어놔가지고 해봐. 뭐 더 빨리 풀 것 같아요? 후자 아니야? 됐나요? 천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